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철학자 이충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꼰대라는 말이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일종의 은어인데요. 보통은 필요 이상으로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꼰대 같은 면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건데 또 누구는 좀 더 꼰대 같은 면이 더 크고 누구는 덜 심하고 이런 건데 그냥 어떤 사람이 꼰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어감이 좋은 단어도 아니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누구는 꼰대다,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나눠버리면 물론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이분법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워낙 다양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꼰대도 꼰대 같지 않은 면이 있고 꼰대가 아닌 사람도 꼰대 같은 면이 있고 누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꼰대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때로 어떤 집단은 질서를 지키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통 요즘에 꼰대라고 부르면서 비판하는 건 그 경향이 쓸데없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꼰대의 면모를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 특성이 강하신 분들을 잘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사실이에요. 뭐냐면 꼰대적 면모가 강한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 정도면 괜찮은 선임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제일 많다. 적당히 후임들을 잘 배려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때로는 못되게 구는 면모도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품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장 후임들을 많이 못살게 구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쁜 일을 한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필요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걔가 말을 안 들으니까 혼내지. 내가 있으니까 이 부서가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나는 이거를 다 너희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나는 당연히 따라야 할 규칙이니까 따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꼰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 다 너 나중에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너 이렇게 혼내는 거 지금 안 혼나면 나중에 더 크게 데이니까 내가 미리 뭐라고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인데요. 자신이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계속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 끝없는 변화를 얼마나 인지하고 살아가느냐가 꼰대가 되지 않느냐, 꼰대가 되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직까지도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김치를 잘 안 먹었거든요.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니고 급식에 나오거나 그러면 잘 먹었는데 다만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았어요. 있으니까 먹는 거지 굳이 먹을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많이 혼났습니다. 그렇게 김치를 안 먹으면 안 된다. 김치가 얼마나 건강하고 훌륭한 음식인데 그렇게 김치를 안 먹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김치가 싫어요. 이렇게 말대꾸를 했죠.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나이 들면 김치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 사람이 바뀌어. 입맛도 바뀌고. 이 말이 저한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제가 변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 당시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냥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치는 내가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는 음식인 게 당연했죠. 그때도 싫었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싫어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입맛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나도 과연 바뀔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도 김치를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분명히 아주 많이 변해왔다는 건 맞아요. 제가 20대 중반쯤에 독일에 유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서양 음식을 하도 먹다 보니까 너무 느글느글해서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식집에 가서 김치를 한 점 딱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어른들이 말하던 김치 맛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냉장고에 항상 김치를 구비해 놓고 먹게 됐거든요. 김치 마니아가 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먹게 되면서 생각이 180도 바뀐 거죠.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생각보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꼰대의 모습을 강하게 보이는 분들의 특징은 자신이 계속 변함없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치관도 있고 선호도 있고 취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그런데 꼰대적인 면이 강하신 분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변할 거라는 의식을 전혀 못 가져요. 완전히 그 가치관에 무비판적으로 몰입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상사한테는 비굴할적으로 깍듯하게 대하면서 후배한테는 굉장히 무례하게 굴죠.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꼰대의 모습인데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아주 뚜렷한 겁니다. 후배는 상사를 깍듯하게 모셔야 한다. 내가 어렸을 때 상사한테 했던 거를 지금 어린 친구들도 나한테 똑같이 해줘야 한다. 물론 이런 가치관을 갖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이 가치관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보통 균형 잡힌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남들에게 표출할 때는 혹시나 이 가치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나름대로 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식을 가져요. 반면 꼰대 성향이 강한 분들은 그 가치관이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혹시나 내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진 않을까? 이 가치 말고 다른 가치가 더 낫다고 생각을 바꾸고 지금의 행동을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고 자아의 경직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자아의 경직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치관을 열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그 행동이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정당한 행동이거든요. 그 가치관 안에서는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에.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지위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남에게 막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위가 높냐 낮냐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얼핏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막말을 많이 할 것 같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막말을 안 할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냐 낮냐보다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의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어차피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다 라고 경직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유연하게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 누군가가 반하면 무조건 바로 공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은 어차피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불편하면 상대를 나한테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변하니까.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을 보이지 않게 몰아내거나 아니면 나에게 맞추는 이런 경직된 방법밖에 없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자아의 경직을 풀어줘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바, 취향,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예전에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대했지? 라고 후회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이 완전히 악인처럼 보였고 당연히 나는 그 사람한테 차갑게 대해야 정당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대하는 방식도 미래에는 얼마든지 후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언제나 자신 안에 빈 공간을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빈 공간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결코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무지의 사실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언제나 변화를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번 터널 안에 블록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블록을 옮겨서 배열을 바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모든 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군데군데 빈 공간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블록들을 움직이면서 배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빈 공간을 우리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언제나 조금씩 변화할 수 있죠.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잘 인지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좀 더 유연하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신이 평생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가치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모든 인간은 변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언젠가는 아주 뼈아픈 후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배려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